안녕하세요, 신재환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먹어보는 것을 고민해 봤다거나 먹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면 마치 그 성분들이 무릎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 건강과 관련해 많이 언급되는 콘드로이친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고 과거 무릎 수술을 3번 한 저는 따로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관절 연골, 반월상 연골의 퇴화되기보다는 더 좋아짐을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무릎 연골의 성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성분들을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무릎 연골에 직접 도달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먹는다고 머리숱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엄청 먹을 수도 있겠죠. 섭취한 성분은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로 재구성될 뿐 연골 자체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섭취한 콘드로이친이 무릎 연골에 도달해서 그 성분이 그대로 다른 연골을 회복시켜주고 무릎 통증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아무도 병원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곤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복용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1년에 벨기에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을 3년간 복용한 그룹에서 관절 마모와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2002년에 체코에서 나온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도 있는 반면에 모든 연구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006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복용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고요. 2017년 제약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 6개를 분석한 결과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어떤 연구에서는 좋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안 좋다고 하고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더더욱 헷갈려집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치료 목적으로 인증받고 사용하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입니다. 그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명확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애매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다. 도움을 줄 수 있다. 효과가 검증되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혹은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말은 관절을 보호해주는 듯 하지만 명확한 치료 효과는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복용을 유도하는 전략이고요. 임상적으로 입증된 성분 함유, 제품이 아닌 일부 성분만 임상 연구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의도적으로 개인의 체험담만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이런 체험담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한 연구에서는 무릎관절증 환자 220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경험을 조사했는데요. 총 119명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중 단 5명만이 효과를 느꼈다고 답했죠. 결국 24명 중에서 1명만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효과를 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효과를 느꼈다는 사람보다 부작용을 경험해서 복용을 중단한 사람도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속여 먹다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70만에 가까운 정말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만들어지고 팔려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취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효과가 있다는 프레임을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광고를 만들고 그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를 보셨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미 효과를 보았다고 느낀 분들에게 효과가 없으니까 먹지 마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정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고 통증, 불편함 이런 것들이 모두 주관적인 느낌이기에 그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더욱 열심히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직전 영상에 담아놓은 무릎 관절염에 좋은 음식을 참고해서 그 음식을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현재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거나 불편감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건강기능식품보다는 더 명확하게 무릎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대신 다음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케어들을 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관절 주변의 유연성을 유지해서 부상을 예방하고 압력을 줄이는 스트레칭, 그리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체중 조절, 정형외과나 재활 전문가와 상담해서 맞춤형 재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문가와의 상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생활 속에 녹여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릎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품을 먹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방법들이 그 압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릎의 문제는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전반적인 생활 습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 10kg가 늘어서 무릎에서 부담하는 하중이 증가해 있는데 어떻게 알약을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질까요? 10kg가 늘어나서 그 상태를 버텨줄 근육이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무릎 통증이 좋아질까요? 몸의 문제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관리 부재로 생긴 문제이니만큼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이미 상처를 받아서 화나고 우울해진 무릎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무릎 문제를 경험하고 재활운동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제가 하나씩 영상을 통해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